제 며느리가 사실은 제 친딸입니다. 이 말이 믿기시나요?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37년 전 비 오는 밤에 두고 온 3살짜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의 여자친구로 나타났습니다. 37년. 저는 이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세워왔으니까요. 매년 5월 23일이 되면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미역국을 끓여요. 먹지도 못할 미역국을. 수진이 생일이거든요. 올해로 37번째 미역국입니다. 남편도 모르고 민호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미역국 먹고 싶어서라고 둘러대요. 매년 같은 날 같은 거짓말을. 국을 끓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올해는 37살이 됐겠구나.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누군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있을까? 그렇게 혼자 울다가 미역국을 싱크대에 버리고 눈 비비고 나옵니다. 3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아이가 제게 허리 숙여 인사하던 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 이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제가 받아야 할 벌일까요? 어쩌면 하늘이 저한테 기회를 준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온 죄값을 이제야 치르라는 건지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들킬까? 오늘은 말해야 할까? 그 무게를 안고 37년을 살았습니다. 먼저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해로 66입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요. 어머니 긴장하세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며느리 수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묻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처음이라 그런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그야말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제가 20살 초반에 낳았던 바로 그 딸이거든요. 3살 때 제가 집을 나오면서 이불만 한 번 쓰다듬고 두고 온 그 아이입니다. 수진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저를 그냥 시어머니라고 부를 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1981년 경상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저는 23살이었습니다. 순호가 맞선 자리가 들어왔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맞선이요? 이 나이에요? 이 나이가 어때서? 아직 늦지 않았어. 마을 아래 김부잣집인데 아들이 하나 있고 올해 27이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김부잣집이라면 이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 논도 10마지기, 밭도 5마지기. 소도 3마리나 있다는 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근데요? 그 아들이 눈이 안 보인대. 제 손에서 젖은 수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눈이요? 어릴 때 사고가 났다더라. 12살에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때부터 앞을 못 본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지요. 23이면 늦은 편이었고 여자가 혼사를 거부한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고 게다가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네, 그게 제 대답의 전부였어요. 결혼식 날 저는 처음으로 신랑 얼굴을 봤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땐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신랑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흐리멍덩한 눈동자. 제 얼굴을 보려고 애쓰는 듯 하지만 초점 없는 눈.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옆 사람 부축을 받고 겨우 서 있는 모습.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이장 보이지 않는 남편 그리고 숨겨진 분노.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남편 태수 씨는 말수가 거의 없었고 저는 새댁답게 부지런히 일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저를 참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눈먼 아들 얻어 시집와 줘서 고맙다. 남편과의 관계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앞이 안 보이니 제가 방 구조도 설명해 드리고 손을 잡고 마당도 같이 걸었습니다. 그럴 땐 남편도 어렴풋이 미소를 짓곤 했어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어요.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도 나를 불쌍히 여기나? 다들 나를 도우리 취급하잖아.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 마음속에는 어릴 적 사고로 잃은 시력 때문에 생긴 분노와 상처가 깊이 박혀 있다는 걸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불쌍하게 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쏟아내던 말들이 어느 날부터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시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시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두 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두 분이 안 오셨어요. 늦으시나 보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던 건 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이었어요. 모자를 벗어들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이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등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안에 기둥이던 두 분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 치르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장례가 끝나고 나서는 술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주 한두 잔이더니 나중에는 날마다 술병이 바닥났습니다. 술만 마시면 남편은 변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랑 살기 싫지? 너도 날 버릴 거지? 그때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데 남편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대답해. 너도 날 버릴 거냐고. 아니에요, 여보. 안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처음엔 입으로만 쏟아내던 말들이 어느 날부터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맞는다는 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손이 날아올지 어느 쪽에서 발길이 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벽을 더듬다가 손에 잡히는 걸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피하려고 해도 제때 피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맞고 나면 남편은 늘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모습이 또 안쓰러워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태어났어요. 오밀조밀 동그란 눈, 제 어릴 적 얼굴을 꼭 닮은 아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수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남편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3살이 되던 해,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망친 재앙이야.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일단 앉아요. 건드리지 마. 남편이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손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순간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어요. 몸은 바닥에 쓰러졌고 문간 근처에 있던 작은 머리 맞등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렇게 맞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천장이 빙빙 돌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딱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 수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3살배기 딸이 작은 손을 쥔 채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곱슬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고 입술이 살짝 열려 뭔가를 먹는 꿈이라도 꾸는지 입이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맡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정말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알았습니다. 지금 이 밤에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뛰쳐나가면 울음소리 한 번에 들켜서 다시 끌려 들어갈 거라는 걸. 남편은 앞은 안 보이지만 귀는 누구보다 밝았어요. 아이 울음소리, 제가 숨죽이는 소리 하나까지 금방 눈치챌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붙잡히면 그땐 저는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의 이불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속삭였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아주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이의 체온이. 마지막으로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풀길은 질퍽거렸고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이 진흙에 빠졌다 빠져나왔습니다. 마당 끝에서 참으려 했던 걸 결국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작은 집. 그 안에 혼자 남겨진 3살짜리 딸. 그게 제 평생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는 어디를 가도 따라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웃을 때도.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 죄가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웃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행복해? 37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집을 나온 다음 날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을까? 밥은 먹었을까? 울지는 않을까? 일주일을 버티다가 결국 몰래 마을 근처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집 앞 장독대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남자는 수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너희 엄마는 왜 갔냐? 남편은 아이를 안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했어요. 다가가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멀리서 수진이 뒷모습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다. 마을에서 다들 돌봐주다가 도시 있는 부부 집으로 입양 보내졌다 하더라. 어디로요? 어느 집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고 서울 쪽이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무릎이 툭 하고 꺾였습니다. 입양. 제 딸이 어디론가 입양을 갔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끊어졌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당, 공장, 남의 집 부엌일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34이 되던 해 재혼을 했습니다. 이번엔 저보다 5살 많은 도시의 작은 가게 주인이었어요. 성격이 온화했고 무엇보다 술에 기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전처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10살짜리 이름은 민호. 처음 만났을 때 민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 우리 엄마야? 아니다, 새엄마다. 싫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라도 잘해주자. 내가 버린 아이한테 못해준 것 이 아이한테라도 해주자. 그게 죄를 씻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민호야, 나 엄마라고 안 불러도 돼. 그냥 아줌마라고 해도 괜찮다.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말하니 민호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묻더군요. 근데 밥은 계속 해줄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해줄게. 그럼 엄마라고 부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으려 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라도 내가 못해준 사랑을 다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민호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부지런히 다녔고 저와 남편은 소소하게 가게를 꾸려가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이 없었어요. 순옥 씨 힘들면 무조건 말해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한테도 죄인이었습니다. 첫 결혼도 아이를 버린 것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으니까요. 가끔 남편이 저를 다정하게 바라볼 때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을 마주볼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알면 그래도 이렇게 바라봐 줄까?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누워 있으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3살짜리 수진이 목소리. 입을 끌어안고 자던 모습. 눈을 뜨면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23일.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부엌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미역국이네. 그냥 먹고 싶어서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대답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러려니 했겠지요. 미역국을 끓이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10살이 됐겠구나. 20살이 됐겠구나. 30이 됐겠구나. 해마다 숫자만 바뀌었어요. 국을 한 그릇 떠서 밥상에 올려놓고 빈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어. 그러고는 한참을 울다가 그 국을 그대로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37번. 저는 37번의 생일을 그렇게 혼자 치렀습니다. 민호가 28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저녁 밥을 먹다 말고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야? 예쁘고 착하고 일도 잘하고 참 성실해요. 그래, 이름은? 박수진이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수진.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름. 그래 흔한 이름일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원래는 경상도 시골 출신이래요. 어릴 때 3살인가 4살 때쯤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경상도 시골. 3살 무렵 입양.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양? 네.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고 아버지가 앞을 잘 못 보셔서 결국 입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 아버지. 3살짜리 딸. 입양.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름이 이뻐서 그래. 그러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설마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로 정한 조용한 한식당. 남편과 저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수저를 건드리고 물잔이 흔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민호 뒤로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곱슬기가 살짝 도는 머리,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 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 37년 전 3살 때 두고 나왔던 그 아이 얼굴이 성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수진입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제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분위기가 좀 풀어졌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양은 어릴 적 기억 같은 거 있어요? 수진이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3살, 4살 그때까지는 시골 마을에 살았다는데요. 아버지가 앞을 잘 못 보셨대요. 그래서 결국 저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양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앞을 못 보던 첫 남편 3살짜리 딸 시골 마을 입양.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두고 나온 그 아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며느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니라고 하면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원래도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데. 37년 전에 버리고 온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데. 그래 그럼. 그렇게 불러.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37년 동안 이 아이 입에서 듣고 싶었던 말. 37년 동안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말. 그 말을 지금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기뻐서 그래. 예쁜 딸 생긴 것 같아서. 예쁜 딸. 원래 내 딸인데. 내가 버린 딸인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죄스러운 건지 감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뭔가가 북받쳐 올라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에 누우면 천장을 보며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모르지. 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이 늙은이 가슴에 칼이 꽂힌다는 걸. 그 칼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더 행복하다는 걸.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 그 두 개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상견례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민호, 수진이 양부모님이 계산 문제로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자리에는 저와 수진이 둘만 남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양은 친엄마 찾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거라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근데요? 수진이가 저를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원망이 좀 있어요. 그 말이 그대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날 두고 갔을까? 왜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았을까? 수진이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가끔 친엄마 생각이 나요. 살아는 계실까,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혹시 나를 기억이나 할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아버지? 네, 앞을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어? 네, 양부모님이 가끔 인사드리러 가시거든요. 저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살아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근데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갈 때마다 좀 어색해요. 친아버지라는데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분은 앞을 못 보시니까 제 얼굴도 모르시고 그냥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이에요. 저는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태수 씨가 살아있다. 그 사람이. 그 집이 아직 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제 손 한번 잡아보시고 잘 컸구나 그 말씀만 하시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우시더라고요.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 그 사람도 37년을 그렇게 살았구나. 앞도 안 보이는 눈으로 혼자서 딸 생각하면서. 미안해요, 태수 씨. 당신도 피해자였는데. 나는 당신만 탓하고 도망쳤는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아이를 두고 떠난 엄마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진지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다가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엄마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응.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했을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아프진 않은지. 다른 사람 손에 잘 자라고 있는지 아마 밤마다 울었을 거다. 제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치 직접 겪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냥 엄마 마음이 다 그러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서둘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웃었어요. 엄마 말씀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져요. 원망만 했는데 이제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휴지를 꺼내 제게 건네며 웃습니다. 엄마 정말 마음이 여리세요. 아니야. 나는 비겁했지. 속으로만 그렇게 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민호와 수진이는 결혼 6년 차 부부가 되었고 3살배기 손자 하나도 생겼어요. 손자를 볼 때마다 37년 전 3살이던 수진이가 떠오릅니다. 손이 작고 곱슬머리. 새근새근 자던 그 모습. 수진이는 여전히 밝고 다정한 며느리입니다. 엄마 이거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 이 장조림 진짜 맛있어요.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손자도 봐야죠.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우리 집에 왔어요. 민호 없이. 엄마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요즘 친엄마 찾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DNA 검사도 있고 임양 기록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자 낳고 나니까 더 궁금해져요. 내 친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찾아봐도 될까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찾고 싶으면 찾아봐도 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찾아라. 그래서 나를 욕해라.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감사해요 엄마. 역시 엄마는 제 편이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37년 전 이불 속에서 작은 주먹을 쥐고 자던 그 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밤마다 같은 생각만 합니다. 요즘 저는 밤마다 같은 생각만 합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친엄마를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임양 기록을 뒤지고 DNA 검사를 하고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자기 시어머니가 친엄마라는 걸. 그때 수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견례 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왜 6년 동안 숨겼어요? 그렇게 따질까요? 저를 버린 것도 모자라 며느리로 들어온 것도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원망할까요? 더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만약 수진이가 먼저 알게 되면 저는 또다시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37년 전에는 아이를 두고 도망쳤고 지금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가 들킨 사람. 평생 도망만 친 엄마. 그건 정말 싫습니다. 민호는요? 내 아내가 사실 우리 엄마 친딸이라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이라 해도 사람 마음은 법조문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호가 충격받을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엄마가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그렇게 말할까요? 남편은요? 저의 첫 결혼, 폭력, 도망, 버린 아이 다 말해야 합니다. 40년 가까이 숨겨온 과거를 전부. 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비밀을 저 혼자만 안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수진이는 평생 모른 채 살겠죠. 자기 친엄마가 한 번도 찾지 않은 줄 알고 끝까지 버린 줄 알고.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제 편한 길만 택하는 걸까요? 수진이가 손자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니 요즘 더 피곤해 보이세요. 나이가 있지 뭐. 제가 웃으며 넘기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건강하셔야 해요. 어머니 없으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손자는 제 무릎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깔깔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고만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내 딸에게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내일 민호와 수진이 그리고 남편까지 다 모아놓고 모든 걸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수진이가 내 친딸이야. 그 말을 들은 뒤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수진이가 날 밀쳐낼지, 민호가 충격을 받을지, 남편이 뭐라고 할지 하나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도 37회 전에 비 오는 밤 3살짜리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제가 했던 약속 하나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데리러 가진 못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엄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됩니다. 내일 제가 어떤 말을 꺼낼지 그 말이 이 집안을 어디로 데려갈지 저도 모릅니다. 수진이가 저를 용서해 줄지 평생 원망할지 민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37회 동안 한 번도 잊지 못한 딸이 지금 제 앞에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숨는 대신 제 죄를 마주보고 싶다는 것.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일 제가 사실은 하고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